팀장님은 보고하러 가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밑에 팀원들은 왜 관리가 안 돼서 이러냐, 뭐 이런 거 뭐라고 하시고 하니까 요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뭔가를 조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중간관리자가 경험하고 있는 또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업무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실전 비즈니스 코치 마우스 닥터 김지백입니다. 오늘은 중간관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있죠. 회사마다 직급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요 정도 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보통 중간관리자라고 하는데, 중간관리자는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조직에서 핵심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중간관리자 몇 명 잘 뽑아 놓으면 진짜 가만히 있어도 회사가 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관리자들을 보통 뭐라고 비유하냐면 샌드위치라고 보통 비유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상급자가 지시 내리는 거 그대로 해야 되고, 또 밑에 있는 팀원들이 못하는 거 또 상급자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때요? 말 잘 들으면 좋겠지만 나는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성과가 안 나는데, 나는 이 일이랑 안 맞아요, 과장님은 왜 이래요, 뭐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라서 중간관리자를 조직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저는 비유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식 자체를 내가 먹는 걸로 비유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이야기 듣고 계시는 중간관리자분은 그래, 나는 끼어있지, 나는 그래 뭐 이렇게 중간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객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내기도 해야 되고요, 뭐 바이올린 파트라든지 첼로 파트라든지 타악기 파트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오케스트라잖아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연습할 때도 거기 있는 단원들 감정 관리도 해야 되고, 서로 파트에 대한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조율을 해야 되는 거 다 지휘자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자는 또 따로 있지만 음악을 전체 총괄하는 음악 감독이 있잖아요. 그 감독이랑도 이야기를 해서 이 전체 공연의 컨셉을 맞춰서 가는 거, 이것도 지휘자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중간관리자분들이 나는 끼어있는 사람이지,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 못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휘자 역할로서 상급자와의 의견도 조율하고, 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과도 잘 조율을 해서 이 회사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 정말 큰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긍지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이야기하고, 또 중간관리자가 가져야 되는 리더십은 어떤 거가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 저한테 섭외를 처음 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대리일 때 한 2년 전에 제가 강의 갔을 때 점심시간에 제 개인적으로 커피를 돌리더라고요. 한 20명 넘었어요. 저한테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웬 커피를 돌리십니까? 자기가 이제 과장으로 승진을 했대요. 그래서 와, 축하드립니다 하고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그 회사에 7월인가 한 번 더 교육을 갔거든요. 과장님 되시고 난 뒤에는 이야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관리자 직군이 되셨으니까. 근데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 상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으셨지만 딱 하는 이야기가 그랬어요.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차라리 그냥 대리일 때가 편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쉬는 시간에 같이 담배 피고 또 퇴근하고 난 뒤에 같이 술 한잔하는 후배 직원이 있는데 형 동생으로 잘 지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과장을 달고 부서회의를 처음 딱 갔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이제 후배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의견도 좀 내주고 내가 이야기하면 좀 말도 맞춰주고 하면 좋을 법도 한데,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뭐 담배 피러 가자는 이야기도 먼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가 자기도 이 자리라고 하는 게 일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것만 있습니까? 팀장님은 보고하러 가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밑에 팀원들은 왜 관리가 안 돼서 이러냐, 뭐 이런 거 뭐라고 하시고 하니까 요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뭔가를 조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중간관리자가 경험하고 있는, 또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나라는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중간관리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경력직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신입사원부터 해가지고 대리를 달고 어떤 한 업무를 맡게 되고, 그 업무가 몇 개가 쌓이다 보면 이제 중간관리자로 승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실무적인 기능적인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관리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배우질 않았거든요. 사람 관리하고 조율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조직의 중간관리자를 둘째 아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할 때도 실제로 있거든요. 우리 집안의 둘째 아이가 어떤 아이들인가요?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 첫째는 첫째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받죠. 우리 집 첫째입니다. 또 막내는 어때요?
막내니까 이쁘다 하고 못해도 괜찮다 하고 이러지만 둘째 아이들은 이 눈치를 보고 자기가 더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둘째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관리자는 그렇게 끼어있고 스트레스 받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조직을 조율하고 또 하나로 뭉칠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중간관리자는 기업의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기업 전체가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이고 또 묶어주는 접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시키는 일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조직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역할로 변화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얼마인지 따라서 밑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70%나 향상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는 회사가 잘 돌아가요. 근데 과장님이 휴가를 가게 되면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간 당황하시는 그런 사원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뭐 팀의 성과라든지 또 생산성을 얼마나 키우는지 특히 인재들을 회사에서 그만두지 못하게 이렇게 정서관리도 해주고 동기부여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콜롬비아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중간관리자는 다른 직급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 불안장애를 겪을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하고요. 실제로 일반 직원들은 우울증을 겪는 비율 한 12% 정도라고 하면 중간관리자는 18%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직 문화가 그런 게요. 업무의 압박과 책임은 정말 큰데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또 해야 되는 건 많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거는 우리나라 연구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중간 관리자 절반 이상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승진 포비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차라리 승진하지 말자. 위에서 시키는 실무적인 일만 하면 되지. 어떻게 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동일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용감, 그 만족감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승진을 하고 이게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반복되는 업무랑 위에서 또 아래에서 오는 이런 압박 때문에 처음에는 승진한 게 만족스러웠지만 점점점 이제 좀 필요 없는 것 같다. 차라리 승진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이제 번아웃이나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이죠. 업무 압박은 크지만 재량권이 없다.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기 쉽다라는 걸 저는 어떻게 좀 비유를 하고 싶냐면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자전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리막길 가면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속도를 제어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멈추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멘탈이 나가고 이제 번아웃이 오고 스트레스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중간관리자가 진짜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간관리자는 실무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역량을 강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관리자라고 하면 시키는 일을 감독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간관리자는 위에 있는 경영진들의 전략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아래로는 팀원들의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연결자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석세스대의 자히라 사제르라고 하는 교수는 중간관리자들이 리더이자 또 팔로워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커넥팅 리더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구글의 옥시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IT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구글에 있는 기술자들이 관리자가 굳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성과가 덜 나게 되고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 옥시즌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리자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 기술 능력도 중요하지만 코칭이나 소통이나 상담을 잘하는 이런 소프트 파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훌륭한 엔지니어가 훌륭한 관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또 구글에서 이런 실험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팀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팀원이 실수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받지 않고 그런 어떤 마음 자체가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낼 수 있겠죠. 이야기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캠핑 같은 데 가보시면 좀 불편한 사람들 말고요.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캠핑 가서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고기를 태워 먹었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고기 그걸 태워 먹으면 되냐 임마, 네가 임마 먹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친한 친구들 사이고 하니까 뭐 내가 먹으면 되지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직장에 있는 좀 윗사람들이랑 모시고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고기를 태워 먹어요. 그럼 이제 내 머리까지 탈 수도 있고. 중간 관리자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좋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을 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에이미 에드먼스 교수는 실제로 리더가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거 도전해야 될 때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관리자들은 어떨까요? 팀원들이 느꼈을 때 괜히 말했다가 찍히는 거 아니야? 뭐 입 닫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사업도 아니고 나는 사실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생활하면 되는 직장인들이 굳이 윗사람 심기 불편해하면서까지 내 할 말까지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분위기가 좀 편하고 하면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는 중간관리자의 몫이고 그 핵심은 심리적 안정감을 어떻게 구축하고 신뢰감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관리자분들께서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직업병을 아시나요? 감정 연기를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침에 회의 끝나고 팀장님한테 보고하러 갔는데 팀장님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을 어떻게 하냐, 팀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지적을 받으면 이게 반성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팀원들한테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대리 때문에 내가 오늘 팀장님한테 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를 만났을 때는 괜찮아, 내가 잘 수습하고 왔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시 해보자, 괜찮아, 내가 팀장님한테는 이야기 잘할 테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거지, 계속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밑에 있는 팀원들도 좋아하겠죠.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나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팀장님한테도 화가 나고 그 실수했던 대리한테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내지 못하니까 이제 가면을 쓰고 산다. 양쪽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얼굴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게 내 감정 상태와는 다르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관리들을 잘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연습부터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기가 꺾이거나 팀원들이 기가 죽어 있을 때는, 나도 사기가 꺾여 있고 겁도 많이 나고 하지만 괜찮아,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누구씨 파이팅 해봅시다, 저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경영자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팀원들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경영진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팀을 코칭하고 성장시키는 능력,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끌어내는 능력,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하여 소통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본인의 감정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자기 관리 능력, 이게 중간관리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라별로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이 어떤지, 어떻게 스타일들이 다른지를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더십은 문화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문화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라마다 리더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가치관들이 다르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 있는 우리 중간관리자 조직 문화는 잘 알고 있겠지만 외국에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중간관리자들이 조직을 관리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또 참고할 건 참고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냥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고 성과 중심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재즈 밴드 아시죠? 리더가 기본 테마를 던져주면 각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애드립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중간관리자가 그런 역할을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요. 목표를 딱 설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합니다. 회의할 때 의견이 다르면 자유롭게 의견도 이야기하고, 위에 있는 중간관리자한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맡겨놓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성과를 잘 내는 분위기도 있지만, 미국의 중간관리자의 단점은 뭐냐면, 실제로 성과를 못 내거나 제대로 뭔가를 못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어요. 우리 축구로 치면 벤치로 밀려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은 조금 달라요. 성과도 중요하지만 조직원들끼리 얼마나 합의를 하는지, 그리고 워라밸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즈 밴드보다는 오케스트라 단원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북유럽은 수평적인 구조가 강해가지고 회의할 때도 합의하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코칭형 리더, 퍼실리테이터 이런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절차와 규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급체계도 좀 뚜렷하긴 하지만 전문성을 아주 존중해주는 그런 조직의 특징이 있습니다. 프랑스나 남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는 위기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휴가나 보상 같은 거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다 일반화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여행 가보신 분들은 기차 파업, 버스 파업 이 재수 없으면 걸리거든요. 이동하는 거 다 꼬이고 하는데 그만큼 노동자들의 권리가 많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어때요? 설득하고 합의하고 토론해가지고 의견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중간 관리자는 노동시간이나 휴가시간 같은 것들을 잘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복지 같은 걸 신경 쓰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미국이랑 아시아의 중간쯤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조직 특징은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실수 없이 하는 겁니다. 경영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호렌소 문화가 있습니다.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담한다. 우리 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사와 밑에 있는 직원들과 촘촘하게 대화를 하고요. 공식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많지만 비공식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실수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일본 조직의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가 디테일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디테일하게 업무 계획을 내리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뭘까요? 히토치바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중간 관리자들은 실제로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실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짜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라든지 고객의 대응 같은 것들이 느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1980년도에 이런 기획력과 촘촘한 의사소통 그리고 조직 관리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와보겠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조직 문화는 빠른 의사결정과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고 빠릿빠릿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 복종이 강하고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관리자는 책임은 많은데 권한이 적다 보니까 고민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간관리자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실무에 전통하신 프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의 일을 세세하게 챙기고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까지 세워가고 솔순수범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팀원들은 상사를 모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중간 관리자나 이제 관리자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팀원들을 내가 키웠다, 업어 키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MZ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난 뒤에 조직 문화는 수평적이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전통적인 한국의 조직 문화는 이제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면 중간 관리자는 진짜 조직에서 빛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 성과는 결국 내 팀원들에게서 나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한 위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걸 손에 쥐고 내가 다 하면 솔직히 마음 편하긴 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그 분명히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 안 좋은 것도 고쳐주고 피드백하면서 이 직원들을 성장시켜준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중간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직에서 끼어있는 샌드위치의 역할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체 조직을 다 아우르고 조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관리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중간관리자분께서 들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발 나를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감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 감정. 내가 있으니까 회사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팀장님이랑 팀원들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 감정을 잘 살피시고 번아웃 되지 않게 돌아보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진을 예정 중이거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에 중간관리자분들 계시면 이렇게 공유까지 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커나가겠습니다. 마우스 닥터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